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은 언젠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일부까지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답사날이 BTS 데뷔 10주년인가 뭔가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풍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건축가는 아닌데 요즘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을 보고 또 같은 해 베를린 가서 제임스 시몬 갤러리를 보았지요. 제 개인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멋진 작품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는 서울 신용산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지 벌써 7년이 넘었네요. 지나가다 많이 봤는데 지은 지 별로 안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글 지도가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었네요. 대통령이 용산에 들어서서 그런가? 바로 저기에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보니 아직 비어있는 땅이 많이 있어 보이죠? 어떤 건물이 들어설려나? 주차는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진을 정리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게 저 내부 코트야드의 정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답사를 갔던 정원이 저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주로 영화를 보는 곳이 용산 CGV이고 보통 주차를 하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반쯤 가려서 보입니다. 조금 더 높았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 코트야드는 전체 세 방향으로 이렇게 정원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쪽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저기 북동측 측면 옥상 정원이 보이네요. 북동측 측면 하부에는 이렇게 외부 정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임팩트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후면입니다. 제가 답사를 간 코트야드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공간은 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더 위도 올라가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쩝. 이쪽 코트야드가 열린 공간이 제일 낮은 높이였습니다. 설마 윗공간은 높은 분들만 올라가는 곳은 아니겠죠? 마지막 남서측 측면은 코트야드가 열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은 위로 갈수록 아주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슬러브가 더 넓어진 걸까요? 이제 지상층 외부를 볼까요? 아래는 이렇게 전체가 필로티 되어 있고요. 저쪽이 아모레퍼시픽 본사 정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보기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필로티 공간 걸어서 한참이더라고요. 이쪽은 지상층 정원이 있는 쪽의 필로티 공간입니다. 여기도 역시 외부 출입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것은 좋았는데 어디서 나오고 들어가는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필로티 조명은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깔끔하지요? 완벽한 미니멀리즘 스타일이네요. 자, 이제 서북측 정문으로 내부를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 내부 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모레퍼시픽 재단의 한국의 미 지원 사업일 때문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김에 카메라를 들고 내부를 둘러보았고 그리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럼 내부로 고고! 아까 전 정문은 이쪽입니다. 그런데 정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하층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하층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저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지하층 에스컬레이터고요. 지하 공간이 아주 넓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하층 전체 매장이 반도 나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기 임대료가 비싼가? 그래도 저쪽의 지하상가는 많이 입점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쪽으로 돌아가시면요, 여러 음식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 지하 공간이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지상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뷰입니다. 자, 이제 지상층으로 돌아와서 정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상층은 1층과 2층이 전체 보이드 되어서 공간이 확 트여 보입니다. 저쪽은 후문이고요. 중앙에서 좀 뒤로 물러난 가운데에 안내소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측 에스컬레이터는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 지하층으로 내려가려면 좀 돌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전체 에스컬레이터들이 사람의 다리품을 좀 팔게 만듭니다. 이게 이 공간의 조형미를 살리기 위한 장치일까요? 이쪽 북측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 내부에는 BTS 10주년을 기념해서 보라색 풍선들을 많이 띄워 놓았더라고요. 이 옆에는 아모레 퍼시픽 갤러리가 있습니다. 간 김에 여기도 들어가 볼 걸 그랬어요. 바로 이쪽이 아모레 퍼시픽 갤러리고요. 여기는 지상층 로비 뒤쪽의 서쪽 출입구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왜 리버게이트일까요? 이쪽은 로비의 뒤쪽 동남측 공간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북쪽 출구가 있네요. 이쪽 문은 마운틴 게이트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 마운틴이 남산인가? 여기에 오설릭 티가 있네요. 제주도 오설록 박물관이 생각난다. 남쪽에도 출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쪽이 정문 출입구고요. 남쪽 출구에도 리버 게이트라고 적혀 있네요. 출입구의 이쪽에는 꽃집이 있고요. 자, 이제 지상층 로비의 하이라이트인 천창을 볼까요? 바로 천창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비주얼이더라고요. 사실 밑에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기가 3층의 수공간 바닥이더라고요. 정말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답사를 갔던 날은 날이 많이 흐렸습니다. 해가 쨍쨍하면 수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연광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지상층 로비 조명을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지상층 필로티 천장 조명도 이거랑 비슷한 것일까요? 이제 좀 디테일을 찾아볼까요? 여기 유리 난간도 깔끔하게 했네요. 전에 같으면 쓸데없는 프레임 같은 게 잔뜩 들어갔을 텐데요. 예전 해외 건축을 답사 갔을 때 보았던 그런 디테일들이네요.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이제 북측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라보는 천창의 모습도 감동이네요. 햇빛이 좀만 더 강했다면. 자, 이제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2층을 살펴볼까요? 이 사진은 남측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와서 북쪽을 바라본 풍경입니다. 1층 공간은 크게 이쪽 서북측의 발코니와 동남층의 발코니가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쪽이 동남측 발코니입니다. 저쪽은 아모레 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함께 테라스에서 앉을 수 있는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 서북측 발코니는 제가 갔을 때 BTS 데뷔 10주년 기념 화장품 팝업 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날 보라색 옷을 입으면 아미로 인정받아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동남측 발코니는 아모레홀 입장을 대기하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이 안쪽에 카페가 있어서 간단한 음료와 식사도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쪽은 서북측 발코니에서 동남측 발코니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옆에 아모레 퍼시픽 역사 박물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로 천장 디테일이 이상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철망은 뭐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죠? 구조적인 장치인가요? 도저히 모르겠다. 1층의 동남측 발코니에서는 아모레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아모레홀 1층 입구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여기 아모레홀에서 아모레퍼시픽 재단 50주년 기념 특강을 한 날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즐겁게 강의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모레홀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주최 측에서는 최대 400명까지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자,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저는 여기 남측 에스컬레이터로 2층을 올라갔습니다. 2층은 테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보다 좀 공간이 좁습니다. 남쪽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면서 바라본 서북측 발코니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 1층 발코니들은 모두 캔틸레버 구조이네요. 제가 올라온 남측 에스컬레이터 모습입니다. 저기는 보시면 안전을 위해 옆에 유리 난간을 만들어 놓았네요. 역시 1층보다 2층에서 보는 뷰가 이 공간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네요. 또 이렇게 보니 지금 에스컬레이터 배치가 이 공간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아마 스터디 모델을 만들면서 공간감을 확인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곳은 아모레홀 2층 출입구입니다. 2층 공간은 아모레홀 말고는 거의 다 비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원래 임대 매장을 계획한 것일까요? 사실 여기가 그렇게 상권이 좋은 편은 아니죠. 그렇다고 저기 다 음식점을 넣을 수도 없지요. 부엌 환기를 이 공간이 해결해 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상점들이 들어와서 여기가 북적북적 거리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2층에서 바라본 서북측 발코니 전경입니다. 또 이렇게 보니 새롭네요. 이제 2층 전체를 한번 쭉 둘러볼까요? 또 지상층 1층에서 보는 것이랑 2층에서 보는 뷰가 많이 달라 보이네요. 여기서 보는 천창도 괜찮고요. 여기 코어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코어는 아모레퍼시픽 직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콘텐츠 말미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2층 마지막으로 아모레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아모레홀 사진은 제가 특강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강의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일단 강의할 때 듣는 분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원래 강의 때 관객과 눈이 마주치면 부담스럽거든요. 이제 본 콘텐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3층 공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의 구내 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은 구내식당 대기 복도입니다. 여기 식당 메뉴도 좋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은 20여 년 전에 해봐서 요즘 직장 문화를 잘 몰랐는데 이런 직장이면 정말 자부심 품고 다닐만 하겠더라고요. 자, 이제 3층 코트야드로 나가 볼까요? 저는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저 문이요. 이 코트야드는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고요. 이 공간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볼까요? 이 공간의 백미는 바로 이렇게 하늘로 열린 공간입니다. 외부에서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도심에 이런 공간을 만들다니요. 아모레퍼시픽의 결단도 존경합니다. 저기가 BTS 아미 팬들 위해 만든 포토월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옷을 입으면 이날만 특별하게 들어와서 저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공간의 특별함은 이 가운데 있는 수공간이죠. 여기 아모레퍼시픽 직원들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열린 공간이 하나의 픽처 프레임으로 작동하기에는 저쪽에 보이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수공간은 아까 전 지상층 로비에서 보여드렸던 그 천창의 입부분입니다. 그냥 천창만 두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물을 채워 놓으니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아모레 퍼시픽 재단 직원들은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 공간에 나와서 망종환을 즐기더라고요. 이 공간이면 그럴만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를 가로지를 수 있는 다리 같은 것도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좀 더 다가가서 아래를 사진 찍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게 좀 매우 아쉬웠어요. 자, 이제 3층 코트야드 발코니 쪽으로 가볼까요? 의외로 이 공간은 별로 직원들에게 인기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풍경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서 한강이라도 보이면 또 달랐을 텐데요.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대통령실이 이쪽으로 오기 한참 전인데 왜 이쪽 뷰를 선택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코트야드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외벽 마감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외벽 마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여러 바들이지요. 그런데 이 바들 바닥 고정 디테일도 정말 간단하네요. 이 세로 바들과 가로로 커튼 월을 연결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 이런 외벽 디테일을 치퍼필드가 아모레 퍼시픽에서 처음 쓴 것일까요? 정말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생각보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코트야드에 있는 나머지 옥상 정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상층 옥상 정원 말고도 여기에는 두 개의 옥상 정원이 다른 높이와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층 말고 저쪽의 옥상 정원도 정말 올라가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 공간의 보라색 풍선은 잘 어울리네요. 저기가 맨 위에 있는 옥상 정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저 옥상 정원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도 저쪽의 옥상 정원은 살짝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저기 올라가도 풍경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 바깥쪽 풍경은 대로 쪽이거든요. 이제 엘리베이터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는 하나의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에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모레 퍼시픽 본사 사옥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치퍼필드는 영국 건축가입니다. 저는 그의 디자인 스타일을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콘텐츠에 보여드렸던 사나나 시자보다 더 미니멀리즘 성향이 강한 건축가 같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모더니즘 건축 성향을 극대화한 미니멀리즘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행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눈에 이런 스타일이 익숙해진 탓이 아닐까요? 아님 건축가들이 게으른 결과일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